릴 정비 교실 이번 시간부터는 릴 정비 실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릴 정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단계입니다. 릴을 정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첫 단계를 들어가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내가 한번 뜯었다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릴 중에서 가장 그 구조가 간단하고 든든한 릴을 먼저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우실 겁니다. 요즘에 릴이 더 고급화가 되고 더 정밀화가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쓸데없이 정밀하고 작은 부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 나온 그런 그 릴을 다시 지금 이제 생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피닝 릴인데요. 좀 간단하고 든든하고 정비가 쉽고 이런 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시간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분해하기라는 이제 제목이죠. 분해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해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요겁니다. 부품도입니다. 부품도 가지고 계시죠? 꼭 요거를 먼저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부품이 참 마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죠. 부품이요. 가끔 이제 분해하다가 아니면은 조립하다가 툭 하고 튕겨 나갔는데 아니면 앞에 툭 떨어졌는데 보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여기 떨어졌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요. 이거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부품이 남을 때도 있어요. 조립할 때요. 뭔가 빼먹은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주 궁금해서 이런 부품도를 보고 막 연구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로 와시어 같은 건데요. 릴을 조립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와셔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여기 들어갔죠. 그렇지만 여기 유격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가 남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제 부품도를 보고 비교했을 때 다 똑같이 했는데 남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단지 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에 와셔를 하나 더 넣어서 유격을 조절했는데 요거 하나만 들어갔을 경우에 유격이 좀 더 생길 수는 있죠. 예. 하지만 릴을 사용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좀 느끼시고 이거는 문제구나 이 정도가 되시면 중급은 넘어가신 상태니까요.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말 아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준비하실 게 뭐냐면은요. 이 작업장을 여러분이 잘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천을 깔아놨죠. 천을 깔아 놓으면 뭐가 탁 튕겼을 때 멀리 안 가게 됐죠. 안 가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작업판으로 아예 나온 게 있습니다. 옆에 테두리도 있고 굴러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깨끗한 책상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준비하실 게 뭐냐면은 이런 바구니, 조그만 바구니나 이제 이렇게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 저는 이 정밀 드라이버 왼쪽 여기를 좀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을 잘 정리해서 놔둘 자리.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얀 종이를 깔아서 표시를 해놨어요. 하얀 종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이를 이제 깔아 놓은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제가 이제 분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드 플레이트를 먼저 열어서 스프를 먼저 뺄 텐데요. 자, 사이드 플레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꺼냈습니다. 이미 부품이 두 개가 이제 나온 상태죠. 분해가 됐습니다. 이걸 또 자세히 분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놔둬야 될까요? 그냥 분해하는데 여기다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다 놔둬야 될까요? 누가 봐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 군데다가 뭉뚱그려 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뭐 트레이나 다른 그런 여러분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굴러다니지 않겠죠? 항상 여기에 있겠죠? 조금 더 뭐 사이즈가 작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넓은데 좀 낮고 칸이 이제 구에게 나눠져 있으면 또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하신 그런 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은 부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쪽이 다 나갔고 스풀이 나가서 아주 일단은 약간 분해된 상태인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핸들을 먼저 빼보겠습니다. 이거를 핸들을 빼기 전에 이 나사들을 다 풀어 가지고 뚜껑을 열려 그러면은 뚜껑이 안 열려요. 이 사이드 플레이트가 열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핸들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나사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일자를 사용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품을 제가 이제 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사와 이 뚜껑이 있죠.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놔두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본체에도 나사가 여러 개가 이제 박혀 있고 안에도 또 조그만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한 대 섞어 놨을 경우에 나중에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릴을 여러 번 분해하고 정비해서 큰 문제 없이 그냥 뭐 설명서도 안 보고 조립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 실력이 된다. 그러면 섞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뭐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안에 보면은 핸들 밑에도 이제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조립할 때 이게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릴을 전문적으로 정비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섞어서 깨끗하게 뭐 씻고 뭐 조립을 합니다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도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여러모로 편하고 안전하실 겁니다.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지 않겠죠. 일단은 캡을 열었죠. 그리고 이 나사를 이제 풀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나사가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풀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풀어지는 것도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른손 핸들 릴이고 일반적인 그런 릴이라서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풀립니다. 자, 핸들을 먼저 뺐습니다. 핸들을 뺐는데 이 핸들을 놔둘 경우에도 이런 너트 같은 거를 아무데나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얹어 놓든지, 핸들보다 먼저 푸는 부분이니까 더 앞에 이렇게 놔두든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핸들을 이제 빼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와셔가 나왔습니다. 릴에는 와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와셔를 잘 놓으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는 이렇게 확연하게 모양이 구분되는 와셔도 있는 반면에, 다른 부품들과 좀 헷갈리게 이게 여기 들어가나 저기 들어가나 뭐 모를 그런 와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놔두십시오. 이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랙을 열어서 빼냅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차례대로 놓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오른쪽에서부터 차례 이렇게 조립을 해 나가는 순서가 되겠죠. 제가 이제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순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런 부품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와셔 같습니다만 사실은 스프링입니다. 이런 부품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무조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금이 나게 하는 부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릴은 여기 원웨이 베어링이 있네요. 자, 이 릴은 상당히 간단해 가지고요. 더 이상 뭐 10개 보이지 않습니다. 뭐 열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해할 만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요 판을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핸들을 다 뺀 다음에 요 옆에 사이드 플레이트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 릴 같은 경우는 나사가 상당히 커서 일자로 먼저 돌려도 좋습니다. 일자 가지고 계속 이렇게 열려고 하면은요, 막 옆으로 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만 돌려놓고 그 다음에는 요 나사를 십자로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쪽에 있는 나사는 요만하고요. 요쪽에 있는 나사는 요만합니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뚜껑이 있어서 이렇게 달리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기름 찌꺼기가 좀 나왔네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런 방향에서 요쪽 잘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면 요쪽 나사는 카메라 이렇게 보이게 해 놓을게요. 자,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겉에 나사는 이것도 길이가 다르네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나사는 나사산이 좀 크고요. 바깥쪽에 있는 나사는 나사산이 작습니다. 길이도 다르고요. 짧은 게 앞쪽으로 가고 긴 게 뒤쪽으로 갔네요. 자,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아니면 제가 지금 뚜껑을 먼저 열었는데요. 이렇게 뚜껑을 연 상태에서 아예 여기다가 너무 헷갈리시면요,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큰 부품이기 때문에 다른 거 헷갈릴 염려가 없죠. 그래서 요런 데다가 따로 보관하셔도 되고요. 여기에다가요. 아니면 처음에 바구니 있었죠. 여기다 이렇게 따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사 같은 경우도요, 모르시면은요, 적어 놓든지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요즘 뭐 스마트폰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요거는 본체 사이드 플레이트 부분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섞어 놓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표시를 해 놨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부품을 보겠습니다. 이게 슬리브죠. 요게 원웨이 베어링을 움직여 주는 건데요. 일단 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핸들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약간 밑에다가 순서대로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인 기어 부분인데요. 메인 기어는 지금 이거는 좀 잘 올라가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최대한 다 뽑아 봅니다. 이 메인 기어 같은 경우에도 와셔가 많거든요. 그래서 와셔가 달아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밑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제가 이름을 라쳇입니다. 라쳇. 뭐 라쳇 렌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요 기어 부분이 이제 윗부분부터 아랫부분까지 그 구리스 때문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이런 와셔가 어디로 가면 안 됩니다. 혹시 와셔를 빼놓고 싶으시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피니언 기어 부분입니다. 아주 뭐 그리스가 굉장히 많이 발라져 있네요. 이 릴은. 피니어 기어 부분은 그냥 봐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부품도에도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요, 흔들어도 여기는 부품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부품들은요,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 릴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 피니언 기어가 딱 이거 썸바를 눌렀을 때 앞으로 탁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풀이 자유로 이제 회전하게 되고, 핸들을 돌렸을 때 다시 원상복귀를 탁 해서 그 힘을 그 스풀에다 전달해 주는 거죠. 운동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모양을 다르게 하고 좀 개선하고 부품을 뭘로 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 스프링 부분입니다. 요 스프링 부분이요. 썸바를 누르고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렸을 때 이제 여기 있는 거 아까 라쳇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요 부분요. 이게 달아놨네요. 라쳇이 이걸 밀게 되죠. 이렇게 이게 밀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운동을 이제 작동을 시켜주는 이제 스프링이 요거와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분해할 때 이게 잘못하면 퉁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 스프링이 약간 굵고 여기 얇은데요. 요것도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든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스프링 요 한쪽 핀의 길이가 길죠? 여기도 길게 쭉 솟아나와 있죠? 이처럼 긴 쪽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약간 짧은 쪽이 본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릴의 경우는요. 요 나사 두 개를 제거하면 요 플라스틱 부분이 위로 들려 올라오게 되고 요 밑에 있는 요 좀 하얀색 요것도 같이 부품이 들려 올라오게 되고요. 스프링이 퉁 튕겨 나갈 수 있으니까 이따가는 조심해서 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 부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요게 이 부품에 있는 축이거든요. 그래서 빠지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릴에 따라 이게 구조가 다릅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 릴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제거해 줘야 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릴의 구조를 미리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요. 이 나사가 길이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같은데 제가 다르게 느끼는 건지 같군요. 같은데 제가 다르게 느꼈군요. 이렇게 나사가 있죠? 이걸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이 튕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튕겨 나왔죠? 요거를 이제 한데 모아서 요 부품은 요런 나사를 쓰고 요 부품도 있어야 되고 요 스프링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조립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리는 부분은 처음 릴을 사용하실 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빼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흔히 뭐 이거 기어 메탈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축이죠. 예, 회전 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거를 이 나사를 돌려서 열면은 빠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릴에 따라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역할이 같고요.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놔둡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베어링이 하나 있군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딱 따라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뭡니까 상자가 아니고 바구니가 좀 높이가 얕고 칸막이가 다 더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아주 편하겠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릴 같은 경우는 요 앞에 뚜껑을 빼야 요 원격에 있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제가 이게 레벨 와인더 요 부분에 이걸 빼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옆에 부분을 세게 조이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 나사, 뚜껑. 이 릴은요,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축도 잡아주고요. 요 축이죠. 축도 잡아주고 요 플라스틱 부분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빼니까 축이 나와버렸죠. 여러분. 근데 요게 방향이 있습니다. 사실요. 요 방향을 잘 익혀야 되는데요. 나중에 설명서를 보셔도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이건 또 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릴 부분에서 요 부품 있죠? 요 부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이렇게 잘 놔두시고 요거는 이렇게 아이고 날아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요걸 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 레벨 와인더가 나왔죠? 이거는 이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부품을 빼어내야 이 웜기어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부품 이름이 뭐냐 하면은요. 레벨 와인더 핀인데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거를 뺄 때는 이게 어떤 회사 거는요. 뭐 동전이 들어가도 될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살짝 돌리면 이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레벨 와인더 부분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요 위에다 올려놓고요. 얘네는 또 따로 제가 보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 혼자 할 땐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이게 여기에 또 와셔가 하나 있는데요. 잘 안 빠지죠? 구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레벨 와인더를 살살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부분에 가면은 이게 살짝 밀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 부분 요거를 레벨 와인더 이제 낚싯줄이 들어가는 걸 잡고서 살살 돌려주면은 요 안에 있는 레벨 와인더 핀이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와셔가 이 릴 같은 경우는 2장이 들어 있네요. 그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 와셔가 굉장히 잘 없어집니다. 예, 핀이 있죠? 이걸 여기다 놔두시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의 구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E링입니다. E링. 여기 E 모양으로 생겼죠? 이렇게 A, B, C, D, E 할 때. 그래서 E링인데요. 이게 전용 도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전용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저도 도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규격별로 도구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칼이나 이렇게 납작한 거 있잖아요. 이게 공장용인데 이런 걸로 이렇게 밀면 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은 툭 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툭 하고 날아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제가 요걸로 밀면은 미니가 딱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될 때는요, 제가 초창기에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자, 일단은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 맥가이버 칼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도 했었어요. 근데 칼날이 얇아가지고 이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살살 해서 안 다치게, 예, 밀려 나가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 따라서요, 지금 이거는 확 날아가진 않는데 어떤 거는요 툭 하고 튕겨 나갑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저 뽑을 때 튕겨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으로 대고서 살짝 뽑아내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아마 좀 까다롭고 힘든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링을 빼내고요. 여기도 와셔가 있네요. 와셔를 아주 얇은 와셔입니다. 빼내고요. 이건 구조적으로 이제 와셔가 있고 이 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살짝 누르면 여기 빠져나오고요. 그냥 놔둘게요. 오늘은 분해만 하는 거라서요. 여기 빠져나왔죠? 이 일종의 부싱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면은 분해가 다 끝난 겁니다. 예. 여기 있는 이 썸바도 해볼까요? 썸바는 이거는 좀 간단하죠. 어떤 거는 여기에 이게 뭐 나사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여기에 또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풀어주니까요. 썸바 나사가 나왔고요. 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거를 잡아 빼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멍에 요 나사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였죠. 얘는 뭐 특별하게 잃어버릴 게 아니니까 앞에 커버 부분하고 같이 놔두겠습니다. 썸바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레임, 아무것도 없는 프레임이 남았고요. 여기다 놔둘게요. 요 썸바와 앞에 커버 부분, 이 릴은 이 커버 부분도 역할을 좀 합니다. 어떤 걸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좀 역할을 합니다. 제가 초점 맞춰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레벨 와인더 부분, 웜기어 부분, 그 다음에 기어 축 부분. 이거는 레벨 와인더로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피니언 기어를 움직여주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메인 기어 부분, 이거는 슬리브고요. 이건 자석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 핸들과 스타드랙 부분,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큰 부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분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일단 분해한 거를 제가 먼저 하나만 남겨 놓고 그걸 어떻게 닦느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